안녕하십니까. 문심 조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착각일 텐데, 제가 문심 조령을 정독을 하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뿌듯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들어요. 막 글이 어려워서, 그걸 조금 해석을 하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나쁜 착각은 아니죠? 지난번에 원도 1장 이 문심조령의 총론에 해당하는 원도 읽었죠. 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테마가 왔는데, 하나는 이제 성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경전은 성인이 썼기 때문에 성인과 경전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징성이라고 해서 성인에게 증언을 한다. 성인 모든 그런 성인에게 증명을 받고 성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거기서도 이제 경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저작자보다는 경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2장은 빼고 경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아서 3장인 종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도에서 그 경전이 그 문화의 지침이자 경전의 바탕이 되는 문에 대한 얘기를 쫙 이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얘기를 총론을 쫙 멋지게 펼쳐서 그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종경에 들어가면 그때 얘기했던 경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경에 대해서. 근데 제목이 종경이에요. 종경.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경전을 높인다, 경전을 존경한다. 그 옛날 사람들이 존숭한다, 그래서 숭배할 숭자를 써서 존숭한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도 쓰긴 했는데, 해석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종자는 그 뭐라 그럴까, 근거로 삼는다, 소스가 된다, 원천이 된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은 문화의 원천이자 학문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글을 쓰고 학문을 할 때는 경전을 밑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쓴 거예요. 오늘 종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경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경에 대한 그 일반적인 얘기, 서론격에 해당이 되고, 그 저번에 읽은 원도에서 경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경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오경이 어떤 내용이다, 그거를 간결하게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은 그 경전의 내용을 다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꿰뚫으면서 어떤 것이 성질을 이제 정리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갱이는 역시 두 번째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서론격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어떻게 작가가 이 유협이 경전을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하면 세 패러그래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패러그래프를 제가 끊었는데, 보시다시피 주석이 많죠? 그쵸? 이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문장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주석 때문에 읽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주석을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삼극 이후는 기서왈 경이라 하니, 경야자는 항구지 지도여 불간지 홍교야라. 고로 상천지 효귀신 참물서 제인기하며 통성령지 오구하며 그 문장지 골수자연이라. 수문주어가 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경이라는 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삼극의 이후는, 삼극은 삼재죠.
여기 개사전에 있는 말을 갖고 온 거예요. 삼극의 이후는 이 떳떳한 말이죠. 삼극의 떳떳한 항구적인 영원한 가르침은 그 글을 일러서 경이라고 하니,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영원한 최고의 도이며 불간지 고칠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커다란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본받아서 귀신에게도 징험할 수 있고, 아니면 귀신까지도 잘 파악한 것이며, 만물의 질서를 참 뭐랄까, 여기서는 연구하여 나타낸다는 뜻이죠. 만물의 질서를 나타낸 것이며, 인간의 기준점, 기강이죠. 인간의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기도 한다는 거죠. 통제하기도 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성과 감정, 심오한 느낌의 깊은 부분까지를 통찰을 해서 문장의 정수를 완전히 다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죠. 경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 건데, 항구지 지도 불간지 홍교, 경이란 가르침, 커다란 가르침이라는 거죠. 커다란 가르침인데, 이 커다란 가르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도, 최고의 도라는 거죠. 최고의 도인데, 이 최상이자 최고이자 가장 오래되어 있고 가장 이제 높은 도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이것은 한때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거라는 거죠. 시간적인 지속성을 영원히 갖고 있고, 인간이 살고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같이 간다는 어떤 영원성을 품고 시간성을 끝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과 이 항구성, 영원한 성질을 가진 최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삼극 이훈이라 그랬는데, 이제 삼재 앞에 원도에 나왔던 천지인이라는 거죠. 여기 이는 상이라 그래서 상도 마찬가지로 상을 뒤에는 항구라고 썼는데, 상은 일상적이기도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고 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항상 항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항상성을 갖고 있고 항구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갖고 있다 그러죠. 굉장히 몸이 불완전한데 외부 환경하고 접촉하면서 이 나쁜 게 들어오면 그걸 없애고 모자란 건 스스로 메꾸고 해서 항상성을 외부 항상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항상성이 이거죠. 일관성과 항상성, 그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훈이다 얘기하는 거죠. 가르침이죠. 하늘과 천지와 자연과 사람. 천은 이제 우주를 얘기하고, 지는 세상을 얘기하고, 이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천지 만물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이런 지도이자 홍교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상천지, 하늘과 땅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걸 따랐다는 거죠. 우주 얘기가 있죠. 천지는 효는 귀신에게 물어봐도 틀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귀신의 성질을 파악해서 그걸 잘 탐구해서 드러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만물의 질서라는 건 우주의 만물의 질서하고 사회의 질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련되는 겁니다. 천지는 우주고 귀신은 보이지 않는 질서,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파악해서 갖고 있다는 것이고, 참은 그쵸, 사물에 관해서 얘기한 거. 여기 지금 상, 효, 참, 재, 이건 다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만물의 질서까지도 잘 연구해서 나타냈으며, 당연히 우주와 보이지 않는 것과 인간 밖에 있는 환경과 세상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점을 만들 수가 있죠. 당연히 기준점을 만들 수 있죠.
인간의 기준점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인간의 본성과 신령스러운 감정의 변화. 이 성령, 앞에서 이제 심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다 통찰을 한 글이고, 이 내용이나 이 통찰력에서 판단해서 최상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문장의 정수를 끝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경의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유협은 경전에 관해 존경심이 되게 깊었고, 이거는 중국의 이 사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토대이기도 한데, 유협이 문심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것과 문의 관계예요. 경과 문은 어떤 것인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이죠. 근본이고 뿌리고, 문은 말이죠. 말. 본말의 논리로 따지자면 경이 본이고 문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은 문학이라는 의미가 강한데, 경전을 공부를 하면 문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왜 그러냐? 경은 문장의 골수를 끝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문장도 아름답고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말의 논리를 편의적으로 써서 문학 공부에 힘쓰지 말고 경전 공부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문학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논리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유협은 여기 문심조령에서 경과 문은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본말의 논리에서는 말이고 문장에서 맨 끝에 왔죠. 문장즉 골수가 제일 끝에 오긴 했지만 문학 공부를 하면 이걸 통해서 뿌리인 경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고가 여기 있습니다. 공자도 사실 경공부, 그러니까 도덕, 그리고 이제 인간성에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경이기 때문에 유어예, 예술 문학 계통은 제일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학은 일반적으로 제일 나중에 온다는 게 통상적인 사고이죠. 무시한다는 뜻이 아닌데, 유협은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비평을 하고 문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길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문학 비평과 문장 공부는 경전에 대한 한 가지 주석이 되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문심조령 마지막 편에 가서 총서를 썼는데, 그 총서에는 이 유협이 자기가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해서 경전에 대한 아주 주석을 남기는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는 시대에 이전에 와서 한나라 때 어마어마한 유학자들이 경전을 많이, 주석을 훌륭하고 빼어난 주석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일종의 좌절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문학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한 건데, 오히려 방향 전환을 하면서 문학과 경을 연결시키고 문학 공부가 경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에 대한 존경심과 애착,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항구지 지도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항구지 지도할 때 항구라는 말은 이제 주역 상괴 단사에 보면 천지지도는 항구의 불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과 땅의 도라고 하는 것,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것이어서 그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시간과 공간의 항구성, 항상성을 얘기를 한 것이죠. 천지의 도를 본받아서 역을 지었다는 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지도, 항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지도라는 말은 이제 지극지도라는 뜻인데, 얘기에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얘기 학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유지도라도 불학부지기선냐. 멋진 말이죠.
최상의 도라고 해도, 완벽한 진리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뛰어난 가르침이 있다고 한들 배우지 않으면 그게 좋은 걸지 알지 못한다. 여기는 유학자들이 갖고 있는 배움에 대한, 논어의 첫 구절이 학이심인데 배움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신뢰와 배워야 한다는 그 당연한 전제, 그리고 배운다는 건 일종의 윤리 감각이기도 해서 학에 대한 강조가 있죠. 물론 이제 그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배우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사고도 물론 존재합니다. 공자도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어쨌든 유학하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제로 깔려 있고 이 문장에서도 크게 뚜렷하죠.